시스템 안내에 대해서 상해드리려고 하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랑 너무 결이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이랑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학이랑 국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수학은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요. 해설지를 봐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해설지를 봐도 이거 이해 안 가는데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또 막 듣고 뭘 해보고 그래야지 애들이 풀어서 그래 수학은 어렵고 내가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국어는 답지를 보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잘못 봤어. 이거 실수했어.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국어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실수가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중등국어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하는 게 모국어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모국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제가 아이들 처음 보면 물어보거든요. 너 언제부터 말했어? 기억 아무도 못하죠. 어머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몇 개월 때 말을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언제 글자를 뗐나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눈에 띄게 글자를 빨리 떼는 경우가 아니면 글쎄 어느 순간 글을 읽던데 라고 해요. 아이들은 국어를 그냥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어는 책에 가까워요. 아이들한테 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문장에 주어가 뭔지, 그러니까 누가를 읽어야 되고 서술어를 읽어야 되고 단어 뜻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다짜고짜 소설을 가르치고 시를 가르치고 읽기를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왜 틀렸는지 왜 안 틀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니까 알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지문을 가지고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 그게 안 풀려요. 그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다음 중학교에서도 좀 심한 문제는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애들이 이거 안 배워서 못 풀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되냐면 모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국어는 중등국어보다 훨씬 더 논리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국어 이렇게 애들 이거 왜 틀렸어 그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잘못 봤어. 그 다음 하나는 헷갈렸어. 둘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고른 게 답이 아니야. 이게 답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답의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답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둘 수 있어야 고등학교 때 국어에서 점수가 안정적인 점수들이 나와요. 국어만큼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과목이 없는 이유가 왜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때 국어를 배우면 문제를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 배우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체계적인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아이들한테 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배운 작품을 만 거예요. 시가 뭐야?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출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운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느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았던 거고 전혀 이해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배우는 국어 시간에 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왜 나왔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수능은 교과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게 수능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의 전제는 중학교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충분히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허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잘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의 연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국어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내신이 아니라 선행이라고 한 이유는요. 아이들한테 지금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고등 선행 국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접근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국어 학습 방향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2년 동안 자발적으로 책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책 읽는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게 궁금해서 계속 책을 읽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끌고 가게 되고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읽었어. 팔자를 읽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근데 팔자 처리를 눈으로 읽는다가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애들이 실수했다고 하거든요. 팔자를 보긴 했는데 머리에서 정보 처리를 안 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이 있고 단어 한 글자 때문에 문장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들을 그냥 쓱 읽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 읽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 글자도 정확하게 읽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들을 해야 감으로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국어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으로 풀거든요. 왠지 이 느낌? 그거를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게 지문 속에 국어 답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문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문제의 출제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지문에 이런 문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서 내용이 아니라 문장 표현에 따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감으로 풀기 때문에 그리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고칠 수 있게 지도할 예정이고요. 저희 국어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기 중심. 아이들한테 이 읽기는요. 어떻게 읽는가부터 시작할 거예요. 단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문장은 어디에서 끊었어? 여기까지 끊었을 때 무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라고 해서 문장을 끌고 가는 힌트를 키우는 것들을 할 거고요.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듣기는 했는데 설명을 못해요. 아까 부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명해야 하는 얘기를 하죠. 아이들 국어 문학 용어 설명. 단어 느낄 때 다 특히 시에서 나와져 있는 용어들 이렇게 설명할 때 애상 그러면 애상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낙관 낙관. 애들이 단어를 얘기하면 이 단어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장갈래가 뭐야? 그러면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가 뭐야? 시. 되게 모호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이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 문학 점수 잡는데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학 기본 개념들을 연습을 할 거고요.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중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거든요. 문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문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 묶어서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A라는 개념만 배우고 문제를 푸는 게 중학교라면 A 개념이랑 B 개념이 섞여져서 나와져 있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을 얼만큼 툭툭 내뱉을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섞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하려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이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공부하거든요. 그럼 딱 시험범위 그거 공부하느냐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문법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잡아주는 게 아직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문법을 배우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자들이 뭘 내는가, 국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독해, 수능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지속적인 학습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국어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학 시간에도 국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너는 왜 국어 공부를 국어 시간에 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이 압도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할수록 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국어를 많이 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수학이랑 과학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국어 할 시간 없거든요.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줄 알아요. 수학의 문제 읽는 것 자체가 국어의 사고력 연습이거든요. 그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대신에 국어 문장을 읽을 때, 국어로 된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데일리 과제를 줄 건데요. 데일리 과제를 많이 주지 않아요. 비문학 한 지문, 시 하나 이렇게 줄 거예요. 문학 하나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갖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정리하면서 부르게 할 거예요. 정리를 해야 아이들이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들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매주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 비문학이 부족하다, 독서가 부족한지, 문학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개별 과제들이 따로 나가게 될 거고요. 수업은 2명의 선생님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저랑 다른 남자 선생님이랑 진행을 하게 돼서요. 교차 점검에서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이랑 다른 선생님 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스타일들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이랑 나누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헷갈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 학습 관리 시스템은 교재 자체들은 3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로 나가요. 수업 시간 있고 데일리 교재는 공통적으로 나가고 개별 과제는 테스트별로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가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독해나 통합, 체계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저희 아이들 가지고 수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앞에 내용이랑 겹쳐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전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들 별로 어렵지 않게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것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OX나 주관식 문제들 개념 정리할 거예요. 중학교 이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 선행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 간단한 수능이나 좀 고난도 문제 유형들 풀면서 이 문제들이 왜 나왔는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문을 배우면서 어떻게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가를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데일리 교재는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줄 건데요. 빈칸을 꼭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빈칸을 꼭 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해오면 숙제 안 한 거예요. 정답 체크하는 건 가장 쉬워요. 근데 그렇게 풀면 국어 점수가 안 오르거든요. 저 빈칸에서 필요한 거, 국어 접근법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게 제대로 된 과제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과제가 나가야 하고요. 저거 안 해오면 어머님들한테 보낼 거예요. 얘가 며칠째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원래 교재에서 보면 여기 이제 확인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확인해 주시, 조금 더 부지런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오늘치 자기 전에 올려놔 확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주면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애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푸시하고 저도 푸시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해서 데일리 교재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하게 될 거고요. 겨울방학은 전체 8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시간 반 수업을 하면 클리닉을 할 건데요. 아이들 테스트 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래서 아이들 좀 성향 파악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다른 선생님도 역시 수업하시고 아이들 데일리하고 피드백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과제 미수행이나 테스트 미통과자들은 수업 종료 후에 과제 수업 마저하고 제 시험 다 보면 올라가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문법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8주차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독서 문학은 4주차와 4주차씩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시문학의 과제를 줄 건데요. 피드백 시간에 어떻게 읽는지 용어들 정리하는 것들로 진행할 거고요. 5에서 8주는 독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를 계속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률 내지는 중심 문장 찾는 걸 얼마큼 잘했는지 계속 피드백하면서 유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국어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국어는 정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사 하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워야 돼요. 애들이 국어를 왜 이렇게 제가 맨날 아이들 잘못 봤다 그러면 뭐 어디 안과를 가야 돼? 어디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자꾸 잘못 보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잘못 보는 애들이 막 전국 단위로 있으니까 왜 애들이 이렇게 못 볼까? 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봤더니요. 핵심어를 외워요. 그래서 핵심어만 봐요. 핵심어를 재구성해 놓은 걸 못 봐요. 아이들이 수반한다와 수반되다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좋은 성적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주체가 되는 거라면 좋은 성적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수반된다 라고 얘기하면 주어가 다르지요? 의미도 달라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해 줘야지 알아요.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질문할 때, 국어 질문할 때 선생님 모르겠어요. 갖고 와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너 3번 왜 골랐어? 그냥요. 헷갈렸는데 그냥 얘가 또 있어 보였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지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자 그럼 이 선지에 주어가 뭐야? 그 다음 여기서 목적어가 뭐야? 그리고 나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3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잡아요. 그리고 지문 설명을 하다가 됐어요. 이러고 가요. 저한테 질문을 다 안 해요. 그러면 옆에서 애들이 쟤 뭐야? 라고 가거든요. 본인들이 사고과정을 깨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내신 시간에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번이 나가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미리 되어져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국어 시간에 깔려져 있는 거, 모든 과목의 국어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머님과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4시간이고요. 31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5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수업 시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가지고 지금 설명했었던 것들은 그냥 프린트 자료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진행하실 김태선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선생님이 가실 거고요. 뒷페이지는 아이들한테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진 찍어 보내면 판서에서 대답해 주고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면 전화하거나 문자로 답해줍니다.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져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사고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말 잘 안 하죠. 저희 아들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말 안 해도 밖에서는 말 잘하죠.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거 왜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자 보내는 애들 정말 많아요. 문자로 질문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남아서 문자 보내면 쫄깃쫄깃 부끄럽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질문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